저희들이 오늘 이 무시선 지난주일에는 그 하와이 온라인 훈련을 했고 이번에 다시 새삼 훈련으로 돌아와서 무시선법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 무시선법을 공부하냐 하면 목적이 전 인류의 선생활화 운동, 전 인류의 선생활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선생활화가 뭐냐면 우리 마음 용심법 운동이 마음을 잘 쓰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불행한 일도 많은데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런 일이 없어진다 이거죠. 어떻게 마음을 쓰냐 하면 우리 마음작용이 공정정주의 자성에 부합되게 한다. 이 자기 본성에 부합되게 하고 진리에 부합되게 한다. 자성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성품,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일원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부합되게 그 마음을 작용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하면 진공묘유의 용심법 이렇게 진공묘유로 내 마음을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공묘유로 마음을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계에 끌려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마음을 작용하기 때문에 뭔가 불행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진공묘유로 마음 작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것이 전 인류의 보편적 생활을 하게 만들라.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도 옛날에 그 몇몇 안 되는 제자를 두고 우리들이 공부하는 게 뭐와 같으냐 했더니 한 제자가 모짜리판과 같다. 요즘은 이제 모짜리를 어떻게 하는 모르는데 시골 가면 모짜리를 처음에는 씨를 많이 뿌려요. 그러면 잔뜩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끊어서 전 논에다 심으면 전체 논이 이제 벼로 된다. 이게 모짜리판 처음에 조그만 데 심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 인류를 선생활화하는 운동이 모짜리판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이 선의 이론을 먼저 알아야 돼. 이론을 알아야 되고 완전히 통달해야 되고 사통오달해야 한단 말이야. 사통오달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걸림이 동정, 남녀노소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걸 사통오달이라고 그래요. 사통오달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실제로 해봐야 된다. 실습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실습을 해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서 마음작용을 이게 진공묘유의 용심법이 되도록 공정령지의 자성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작용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변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연유를 물을 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마음을 잘 뜨게 되냐. 난 이 용심법을 진공묘유 용심법, 무시선법을 배워서 그렇다. 대종사님 모든 교법이 무시선법으로 해관이 사막이 합치면 내중에 무시선이 되거든요. 내중에 결론을 보면 내가 참 엄청 고생을 했다. 알고 보니까 이 무시선법인데 그걸 모를 때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같이 고생하지 말고 요거만 갖고 하면은 옛 상근기가 100년 할 것을 상근기가 100년 할 공부를 여기서는 그냥 상근기 못해 보통 근기도 1, 2년이면 된다. 1, 2년이면 된다. 보통 근기가 1, 2년이면 된다. 상근기 100년이 1, 2년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시선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법이 있는 걸 모르고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듣기만 하고 실습을 안 해요. 실제로 안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실습을 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실습하냐? 이게 원문을 보고 이제 이 원문을 어떻게 실습할까 한번 보자 이거죠. 정견 원문에 무시선 어떻게 하냐? 진공묘유로 마음을 작용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문을 한번 봐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 텐데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진공으로 이 바탕을 삼는다. 채라는 건 바탕이에요. 내 마음 바탕은 진공이다. 내 마음 바탕을 진공으로 삼고 묘유는 내 마음 작용은 용을 묘유로서 작용한 진공묘유. 바탕은 진공인데 작용은 묘유로 한다. 이게
묘이라는 건 뭐냐면 진공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작용하는 걸 묘이라고 해요. 함난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천만 경계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천만 경계에 대할 때 태산같이 부동하란 말이죠. 이게 진공 묘유로 하는 거예요. 이건 바깥으로 동할 때니까 묘유가 되겠죠. 경계를 대하면 태산같이 부동하라. 이거를 실습을 해봤냐 이거죠. 맨날 가르쳐주면 그때는 잘한다고 했다가 실제 경계 갖다 놓으면 그냥 확 무너지고 와서 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진공 묘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다. 진공 어떻게 하면 태산같이 부동하고 묘유를 하냐.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 그걸 가르쳐 줬어요. 진공 묘유를 하려면 상대방하고 대할 때 상대방 마음을 거슬리지 마라 이렇게. 그게 진공 그걸 거슬리지 않아야 나도 안 동하고 상대도 안 동하잖아요. 그게 다 진공묘의 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진공묘의 뭘로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알아준다 이거죠. 그러면 백천가지로 어떻게 그걸 다 가르쳐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공묘의로 마음을 작용하다 보면 그 마음이 경계를 대해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다. 이게 진공묘예요. 경계를 대하면 요란하지도 어리석도 그렇지도 않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 취사하나. 요란하지도 어리석도 그러지도 않나.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나. 똑같은 말인데 그거를 실습을 해야 한다. 실제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옛날 상근기가 100년 할 거를 나는 1, 2년이면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상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관 1, 2년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딱 1, 2년에. 선덕은 씨도 1, 2년이면 끝낸다 이거예요. 저 앞에 보이네요. 그렇게 1, 2년에 해버리면 될 것이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안으로 마음을 기대 청정하면 헌과 같이 해서 안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걸 도둑 맞으면 안 돼, 도둑. 뭐 어떻게 도둑 맞냐면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게 도둑, 내 마음을 도둑 맞은 거예요. 이 도둑놈이 막 들어와서 내 안방에, 내 방에 들어와서 자기 도둑놈이 들어 안방을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쫓아내려고 하겠죠. 근데 도둑놈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그 진공인 게 원래가 내 집인데 거기다 막 한판을 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내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이 도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살펴서 그냥 도둑놈이 들으면 내쫓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당에 있어서 잡초가 있으면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 선방에도 마당이 있는데 잡초가 있는데 그냥 내비뒀는데 오늘 다 뽑아버리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나는 거 다 뽑아버리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기 마음에 잡초가 나면 즉시 뽑아야지 안 뽑으면 이게 무성해갖고 이게 잡초인지 땅인지 알 수가 없어. 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절대 제일 중요한 게 동하지 말아야 돼. 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동해버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동해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무조건 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난리를 부려요. 내가 보면 뭐 허황한 소리예요. 근데 그 막 동해버려요. 어? 내가 보니까 뭐 코로나 백신 맞으면 뭐 다 병신된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아무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동해갖고 난리를 하고 그걸 안 맞으려고 그러고 난리를 그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코로나 걸리는 것보단 맞는 게 낫죠. 그냥 어쩌다 100만 명이 한 명 있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이게 동해버린다 이거지. 이게 동하지를 말라 이거. 그런 허황한 소리에 동하지 말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 누가 저런 말 하지 말고 딱 일단 동하지 말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진공묘인데 일단 동해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막 주위 사람이 힘들게 하고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응? 마음이 동하지를 말라. 예. 그래서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일려 이래서 어떻게 해요? 동하에도 동하는 바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 없다. 동하에도 마음이 경계 끌리지 않고 정하에도 마음이 이게 분별이 적당하다 하다 이거죠. 이렇게 한즉 모든 분별이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모든 분별이 내 본심자리를 여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될 것이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유 사막을 평정한 공부다. 모든 마음이 자성을 떠나 화를 내도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대종사님 화를 내도 절도에 맞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잘못한 걸 탁 고치면 그다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응? 금 화를 냈다 금세 명랑해져 버려요. 우리는 화를 내면 그냥 한 달 두고 두 달 두고 그건 잘못된 화예요. 화를 내도 그냥 순간에 맞을 때는 화를 내도 안 낼 때 딱 없애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일을 연습을 해야죠. 우리도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화를 내도 금방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때만 맞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육군작용이 공정연기 자성이 말 희로애락의 감정이 없으라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는데 절도에 딱 맞으라 이거죠. 응? 희로애락이 절도에 딱 맞으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절도에 안 맞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화를 내놓고 나면 막 한 달, 두 달 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나도 화를 좀 가라앉히고 싶은데 안 가라앉아. 그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자유, 희로애락을 자유자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육도인해를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자유해야 생사를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사를 자유한다는 건 내 마음 자유를 하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생사가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평소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동하에도 분별의 착이 없고 그렇군요. 동하에도 분별의 착이 없다. 동하에도 분별이 어디 끌리지 않는다. 끌리면 동하거든요. 누구 말에 끌리면 동하에도 분별의 착이 없다. 부동심, 부동하라. 자관 경계가 있으면 부동하라 이렇게 있어요. 부동하라. 어제 뭐 중앙일보를 봤더니 이면에 큼직하게 우리 신희진 교수가 쫙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무슨 중앙일보에다 무슨 뭐를 세운다고요? 응? 응? 부모 상담소를 딱 세우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가다가 어린애들한테 경계 공부를 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쓴 거야. 들었어. 경계란 말을 듣고 어린애한테 경계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썼어요. 어디 신문이 있으면 보세요. 그래도 이제 다음번에 또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몸살도 시켜야 한다. 이거 좀 쓰라고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전화를 해갖고 잘 봤다고 몸살떨도 좀 경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몸살떨이다 이렇게 좀 쓰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건 쉬운 말이고 동하에도 분별의 착이 없다 이것이 진짜 공부예요. 마음이 백천가지로 동해도 마음이 어디 끌리거나 주착됨이 없단 말이에요. 천만 경계로 마음이 작용해도 그냥 본성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막 끌리고 요란하고 이렇게 아니라 근데 정하에도 일이 없더라도 분별이 절도에 맞아서 미래를 탁탁 준비하는 일이 없으면 막 쓸데없는 생각하고 막 공상 떨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으면 막 공상 떨고 있어요. 그냥 막 그러지 않고 일이 없으면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미래 준비란 게 뭐를 할까요? 다음 생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일이 없을 땐 다음 생 준비를 해야죠. 아 이게 준비 안 되고 되는 일이 있어요? 요즘에 아니 준비 안 하고 어디 시험 봐서 붙을 수가 있냐고 다 준비를 하죠. 응? 우리 왜 우리 덕선이가 카이스트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왕에 잘 됐다. 나도 카이스트 나왔으면 너도 거기 가라. 그때 지금 준비하려고 막 난리가 났어. 이게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카이스트 들어가 10대 1이래 10대 1.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 할 땐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몇 대 1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늦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란 게 오는데 준비가 없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막상 들어가면 깜깜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요? 앞에는 깜깜한 밤밖에 없어. 이러면 여기가 어디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밝아야지 어디가 될지 알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 당황하는 거고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고 그럼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른 선대로 그냥 딱 부동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동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동하지 않는 깜깜한 밤이라도 그냥 동하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깜깜해도 딱 부동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괜찮겠지 하고 진리가 나를 뭐 옳은 데로 인도해가지고 하고 딱 부동하고 있으면 되는데 깜깜하니까 이게 뭐가 무서운 것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동하는 거란 말이죠. 이 일하지를 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할 때는 불방심, 방심하지 않는다. 일이 없을 때는 방심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딱딱 미래 준비를 하란 말이야. 일이 없을 때는 미래 준비, 일이 있을 때는 부동심. 이 두 가지 간단하잖아요. 합쳐서 챙기는 마음이라고. 챙기는 마음, 기가 막히잖아요. 부동심, 불방심, 챙기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앞에 그 말한 거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경계를 당한 부동심,
일이 없으면 미리 준비, 불방심, 합쳐서 챙기는 마음. 요거를 전 인류의 마음공부 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전 인류가 이거 안 하고 될 수 있냐 이거죠. 경계를 당 부동하는 것이 우리만 할 거예요. 전 인류가 해야죠. 그 다음에 일이 없으면 방심하지 않고 미래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전 인류가 해야죠. 이 챙기는 마음을 어떻게 이걸 우리만 할 것이냐. 문제는 내가 먼저 실천을 해보고 옆에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실천하면요, 뭐가 되냐? 집안이 달라진다. 집안이 달라진다. 이거죠. 어디 달라지냐? 여기 안간이 동생이 와 있나 몰라. 6년 전에 한건이가 여기를 찾아왔다니까요. 여기 딸 왔는데 서울대학교 2학년생인데 엄청 과학고 수재예요. 응? 과학고 수재인데 서울대학교 들어오고 보니까 너 공부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두고 나 연극이나 하고 재밌게 논다고 막 2년간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하는데 무슨 공부를 했어. 공부는 뒤지고 연극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맨날 연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적이 안 돼. 야, 너 그럼 큰일 난다. 대학교 들어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연극을 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지 참 이따 알아들었어요. 그렇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놀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냐. 어떻게 한다냐. 그런데 지금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가서 군대 가서 마음을 다 안정시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거 참 일을 잘못 저질렀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이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으니까 처음 시험을 했는데 반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대요. 너무 쇼크를 맞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과학부 수재인데 과학부 수재라도 갖다 뭐 맨날 연극만 했는데 어떻게 뭐 이 공학이 들어가냐 이거죠.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 서울대학이. 그래갖고 안 되겠다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다음부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해갖고요. 밤낮 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졸업할 때 우등생으로 졸업한 거예요. 나 이게 참 완전 1, 2학년 때 그것도 1, 2학년 성적이 남는 거예요. 그 합쳐서 우등생이면요. 그거 남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2학년, 3학년까지 준 게 아니라 토탈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갖고 막 뒤에 것도 없애고 해야 되자고 우등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잘하면 이게 운명이 핀다니까.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갖고 자기 동생을 여기다 집에 우리 기숙사에도 집에 동생을 그래 집에서 보니까 저기 춘천에 사는데 둘 다 교수님인데 뭐 둘이서 어째 원불교 하는데 뭐 좀 이상하다 갖고 거기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로 변한 것 같고 딸로 변한 것 같으니까 뭐 쌀을 하나 보냈는데 아니 그 집에 자식 둘이 변해버린 집안이 변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길이 창창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요 집안이 달라져요. 기운이 달라져요. 완전히 그냥 싹 기운이 달라져요. 아마 춘천에 광명이 비칠 것 같아요. 그렇건데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법시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응무서주 이생기심이 그것이 금강경의 말인데 응무서주 이생기심 이거를 응자를 불교에서는 마땅이라고 번역해요. 마땅히 주한법시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마땅이라고 이 응자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땅히 응한다. 마땅히 주한법시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대종사님은 응하여더라 이렇게 그냥 응자로 그냥 응하여더라고 번역한 거예요. 내가 봐도 응하여더가 맞는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할 때 마땅히 하는 것보다 뭐 당연히 그런 들이요. 그게 아니라 육군이 경계를 대해서 경계하고 감응하더라도 어떤만 경계를 부딪히더라도 주착하는 바 없이 끌리는 바 없이 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해보면요. 경계를 할 때 요가 갖고 마음하면 제일 마음이 안 듭니다. 이렇게 응하여도 응무소주이생 응하여도 주한법시 그 마음을 내라 하면 이렇게 해도 경계가 딱 부딪히잖아요. 주하지 말라 이게. 딱 부딪힐 때 주하지 말라. 딱 경계를 대할 때 주하지 말라. 다른 건 해석인데 이거는 그냥 즉각 써 있는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이 없어요. 육조대산 이 한마디에 그냥 돌을 딱 깨쳐버린 거죠.
나무꾼이에요. 나 육조에서 나무꾼 20살 나무꾼인데 맨날 나무에서 길에 장에다가 팔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나무에서 팔고 있는데 어느 날 나무에서 장에다 파는데 어떤 스님이 가다가 경을 외우는데 응화에도 주한법시 그 마을 내라 하는데 딱 한마디 알아보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 나 오조 스님한테 내가 들었는데 그 오조 스님이 저 북쪽에 한 달쯤 가야 되는 거기 있는데 내가 어째로 그렇게 그 남쪽까지 와서 그걸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냐?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내가 거기 가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 출가를 해요. 근데 너 어머니가 계신가? 어머니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먹여 살리는데. 근데 마침 어떤 분이 와서 이게 돈을 많이 줬어. 그래 그거 갖고 어머니를 모시러 누구한테 맡겼어요. 동네 사람한테 맡겼겠지. 좀 모셔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선 그걸 딱 놓고 딱 그냥 출가로 떠난 거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마디에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돌을 받아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마 고향 근방으로 내려와서 있으니까 이제 다 부모님도 보호를 하시겠죠. 그래갖고 한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러분 이거를 다 단련해요. 이게 진공묘의 용심법이에요. 이것은 뭐냐? 천만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행위다. 천만경계에서 부동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대법이란 말이에요. 대법. 천만경계에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렇게 돼 있군요. 이것이 우리 말하면 무시선법의 핵심이에요. 천만경계에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게 요걸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연구를 해서 이걸 깨쳐야 돼요. 좌우간 응무소주 이생심 천만경계에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 요 자리를 깨쳐야 돼요. 육조에서는 그냥 한마디에 딱 깨쳐버렸어요. 가갖고 그냥 오조 스님을 딱 만나니까 네가 어디서 왔냐? 나 남쪽 저기서 왔다. 남쪽 너 그 오랑캐 아니냐? 거기는 그때 저기 이제 홍콩에 있는 데는요 오랑캐 아주 상대도 안 하려고 북쪽 사람들이 그 홍콩에 있는 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랑캐 아니냐 그랬으니까 사람은 남북에 있는데 땅은 남북에 있는데 불쌍해. 이 마음자리는 남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갖고 야 너 저 방 하나 짜라 이렇게 해서 8개월 방 하나를 짓고 그 다음에 돌을 얻어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 법을 알면 이 법이 힘이 어려운 것 같으나 이 진공묘의 용심법이 그렇죠?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자세히 알아야 돼요. 대충 하는 자세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고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아무나 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왕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구하리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한 선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설거지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설거지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학생 강의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지금 들으면서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단련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선을 단련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영산대나 가면 그렇게 할까 모르는데 이렇게 단련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법을 단련해서 전 인류에게 선법을 지도할 이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두 가지가 가져야 돼요. 하나는 뭐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응? 우리 선도님 직업이 영어 선생님이에요. 내가 영어 선생님 좋아하는데요. 영어 선생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이 뭐예요? 요거를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직업을 하라 이거지. 요걸 쉽게 만드는 게 몸살들이에요. 아주 초등학생한테 만드는 게 몸살들. 그들은 어렵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게 선법이니까 그러려면 내가 한번 단련해서 써보고 이거를 전 인류에 나는 이 법을 전 인류에게 전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겠다. 주역이 돼야겠다. 이런 일단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실현을 해야겠다 이거죠. 한번 있어봐. 저기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 선법을 우리가 단련을 해야겠다 이거죠.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 동정간에 이게 어느 때 어느 곳이나 동하거나 정하거나 적적성성성성적적한다. 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분별망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 분별망상이 없어요. 없는데 성성이라는 거는 대중심이 있는 거예요.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냥 목적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심이 초롱초롱한 마음이 대중심이 있어서 마음이 딱 끌리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끌렸구나. 잡념이 나면 딱 알아차려. 아, 잡념이 났구나. 망상이 하면 아, 망상이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적적성성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잡념이 나면 몰라. 이 졸려도 몰라. 이 생각 몰라.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그거는 이게 자성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딴 생각이 들었다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흰 종이 같으면 검은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알아차리죠. 응? 그 흰 종이니까. 근데 여기다 막 흙탕물에는 뭘 갖다 해도 안 보이잖아요. 흙탕물에다가 뭐 다른 거 검은색 집어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 흙탕물과 같아서 뭐 다른 거 집어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마음이 백지와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거 너무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백지와 같은 이게 허공과 같으냐? 그렇지 않으면 흙탕물 같아서 딴 게 들어가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적적성성이라는 건 아무 분별이 없는 중에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대중하는 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중하는 한 마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분별이 일어나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분별이 망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1, 2학년쯤 되니까 거기 경계에 있다 하면 딱 끌렸어요. 그러니까 탁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탁 알아차렸죠. 이게 뭐냐? 이게 왜 갑자기 없는 생겼냐? 보니까 욕심이란가. 욕심이 탁 올라오더라고. 왜 아무 생각이 없는 욕심이란 게 탁 일어나냐? 알아차렸어요. 욕심이란 게 이렇차렸고 내가 어디 끌렸는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욕심이란 게 뭐냐? 내가 만약 그 욕심을 따라서 가면 이게 맞다고 욕심이 일어났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따라가. 그게 맞다고 해서 그게 맞아. 그 욕심이 맞아 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 거냐? 무량 세계가 전개된다. 그냥 한없는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막 육도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막 뭐 짐승도 되고 뭣도 되고 막 온갖 세계인데 그건 허망한 세계. 허망한 세계인데 무량 세계가 전개된다. 실제는 없는데 허망한데 무량한 세계가 있다. 그것이 전부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무량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 그럼 저건 절대로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기를 안 빠져 들어가냐 생각했더니 공부를 하면 거기 안 빨려 들어간다. 공부심이 있으면 거기 안 빨려. 공부심이 놓는 순간 거기 딱 빨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평생 공부를 해갖고 절대 저기는 안 빨려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먹었다. 그랬는데 자꾸 번뇌가 나요. 그래도 그거를 한 생각을 깨쳤기 때문에 죽으라고 자꾸 번뇌가 나고 지금 이게 또 죽으라고 거기를 방어를 했더니 내 중에 이제 머물게 들어오고 보니까 이 방법을 알았어. 옛날 방법을 모르고 혼자서 방어를 했는데 원불교들 방법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도 없다 해갖고 이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쳐야 돼요. 어떻게 깨치냐? 일단 분별이 없어야 돼요.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흙탕물 같아서요. 흙탕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먼지가 껴있으면. 다른 거 집에도 안 보이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딱 들어가면 알아차리는 요게 자성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근데 내 마음이 자성이냐 흙탕물이냐 이거예요. 무는 문데 자성이냐 흙탕물이냐 이게요. 보통 이거 말하면 흙탕물을 갖다 이게 자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나 번뇌가 있어갖고 확 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응? 제 마음에 타타 없어진 제 마음이라고 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성적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대중심이 있잖아요. 대중심이 있다는 공부심을 있다는 거예요. 공부. 이게 끌리냐 안 끌려 챙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 말하면
완전 자성이 끌리는 중에 그 마음을 놓으라. 예? 이렇게 챙기는 적적 고요한 중에 대중심이 있는데 초롱초롱한 마음이 있는데 초롱초롱한 중에 그 공부심을 놓으라 이거예요. 공부심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아도 저절로 성성한 거예요. 당자성성이라 그래요. 이거는 놓아도 내가 인위적으로 공부심을 챙기지 않아도 저 스스로 이게 고요하면서 제 스스로 성성한 거예요. 그게 자성이에요. 이게 허공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 여의자재라. 모든 걸 이미 자제한다 이거예요. 그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정신수양 공부를 하고 이 사막 공부를 하게 되면 6도 이내를 이미 자제하는 불보살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을 본문에 봤어요. 원기 61년 나와요. 이 정신수양을 하면 6도 세계를 이미 자제하는 불보살의 능력을 얻게 된다. 어휴, 어떻게 6도 세계를, 우리는 6도에 안 끌리는 것만 좋은데 6도에 들어갔다 나올 수 마음대로 했대. 건축 몸을 받았다 그냥 나오고 싶으면. 응? 돼지 몸을 받았다가 나올 수 있으면 받아요. 근데 이게 자유하는 거예요. 지옥에도 갔다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와요. 우리 지옥 가면 확 붙들려가 꼼짝 못해요. 그렇게 있냐? 정말로 그건 어려운 거예요. 보면 막 정말 혼탁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 일을 위해 들어갔다가 확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그냥 거기 엉켜갖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막 거기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느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 거기 혼탁한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가 맞다 내가 다다가 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냥 들어갔다 일만 보고 탁 나와야 된다. 옛날에 이제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있는데 두 사람이 아주 법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보현보살이 이제 한 번은 내가 돼지를 몸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제 자유자재하니까 한번 돼지 몸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제 좀 자신 있는가 보지. 돼지 몸을 받아도 그래도 좀 못 믿으니까 저 문수보살 내가 돼지 몸을 받을 테니까 네가 내가 좀 잘못되면 나 좀 구해달라 부탁을 해놓고 갔어. 그랬더니 돼지 몸을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 뭐 일없이 먹고 꿀꿀거리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좌선을 해요. 연부를 해요. 먹고 나면 잠자고 그냥 꿀꿀거리고 너무나 재밌으니까 이 재미를 붙여버렸다. 그러니까 스님이 한데 왔더니 글을 하나 딱 써줘. 그거 경험 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올 시간이니까 다 빨리 돌아와라고 딱 꺼내고 붙였더니 죽어버렸더래요 돼지가. 그런 일이 있었다요. 근데 그렇게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돼도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끌리지 않을 정도는 되는데 중생몸 들었다가 이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딱 엉켜해 갖고요. 왜냐면 그 차기부터 재밌으니까. 근데 대종사님이 이 공부를 하면 건축몸도 들어갔다 나온다. 거기 나와 건축도 자유를 한다 그랬어요. 건축도 들어갔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믿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는지 자꾸 믿고 또 믿고 하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잠깐 노력을 해서 영단이 뭉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육도인해를 자유하는 그런 영단을 뭉쳐서 진공묘의 용심법, 응무소주 이생기시, 그죠? 동화에도 동화는 법고 정화도 정화는 없는 이 무시선법을 체득하면 여기 육도인해를 자유하고 하는데 그냥 교화가 안 되겠어요. 집안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해. 집안 하는 거는 그거는 작은 일이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뭐 이게 부인하고 행복하는 건 작은 일이잖아요. 그건 물론이고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사실 임무가 큰 거예요. 세사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 걱정을 많이 어떻게 이 세사매를 갖다 이끌어서 이 전 세계 인류에 할 것이냐. 이제 그때 김도영 우리가 이제 교수님도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맡아서 회장을 하려니까 어떻게 이 세상운동을 전 세계로 펼칠 것이냐고 막 걱정을 팍 하고 있으니까 대산동사님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네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되느니라. 진리의 힘으로 돼.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힘으로 된다. 이걸 딱 믿으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맘만 먹고 이거 한번 해보기로 하면은 진리의 힘으로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우리 신진 교수가
우리 새삼에 이사거든요. 맨날 와서 뭐 경계니 뭐니 그런 데를 주워 들었어요. 오늘 어제 신문에다가 어린이한테 경계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여기 딱 썼더라니까. 나 그래갖고 야, 처음으로 그냥 중앙일보에 우리 새삼매가 그냥 그 공부 하나 놨어요. 그래서 다음번은 경계 공부 말고 몸살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쓰라고요. 이게 했으니까 이게 그냥 우연찮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공부해서 우리 이 법이 참 무상대도가 전 인류에게 뻗쳐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